일단 이제 템플릿을 만들 때 저희가 이제 아예 처음부터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템플릿 만들어 놓은 거로 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템플릿이 저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설정대로 이제 설정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프로젝트에서 오픈을 해서 기존에 어떤 파일이 있었다고 치면 뭐 오픈해서 보이는 캐드 파일 또는 내가 작업해서 저장했던 파일 있으면 그냥 여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려 있다고 치면은 이 작업을 하면서 괜찮은 설정들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할 때, 그럴 때 걔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기초적인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쓰다 보면 금방 또 중급 고급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템플릿으로 만든 새 파일을 열었는데 이곳에 다른 프로젝트, 이거는 그냥 빈 프로젝트 파일이고 옆에 이제 이번에 끝난 2005A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을 때 2025? 이 프로젝트에 괜찮은 설정들이 있어서 좀 빼서 이쪽에 넣고 싶다 라고 할 때 쓰실 수 있는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컨트롤 키하고 숫자 2번을 누르면 이렇게 컨트롤 키와 숫자 2번을 누르면 디자인 센터가 열립니다. 혹시 이제 단축키 어색하신 분은 오른쪽에 보면 뷰 메뉴에 보시면 뷰라는 메뉴에 보면은 이쪽에 전화기처럼 생겨있는 아이콘 있어요. 이거 누르셔도 동일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숫자 2번 누르면 나타납니다. 컨트롤 숫자 1번 같은 경우는 특성 창이에요. 이 두 개 다 저는 많이 쓰는데 컨트롤 키 숫자 1번은 좀 외워서 쓰시고 이거는 자주 쓰는 건 아니니까 눌러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센터를 열게 되면 이렇게 생겨 있는 창이 하나 뜨거든요. 그래서 이 창은 뭐 블럭 같은 걸 불러다 쓸 때도 얘를 많이 씁니다. 블럭은 좀 뒤에 할 건데 그 블럭 같은 거를 정리하고 가져다 쓰고 할 때도 얘를 많이 쓰고요. 먼저 위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폴더가 있고 오픈 드로잉이 있고 히스토리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그간에 열어봤던 기록 같은 걸 거고, 오픈 드로잉은 뭐냐면 현재 이곳에 열려있는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드로잉 2라고 하는 게 여기 보여지고 밑에 제네릭 24인치 36인치 뭐 타일 블럭이라고 하는 이 파일이 현재 캐드에 열려있는 애들을 보여주는 곳. 그러니까 여기는 열려있는 파일들을 보는 곳이고요. 폴더는 열려있진 않지만 내가 폴더를 찾아가서 그 파일을 클릭해서 그 파일 안에 있는 설정 내용을 보는 거로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어디에 뭐가 저장된지 모르겠는데 H라는 드라이브에 이쪽에 뭐 작성되어 있는 뭐 평가라고 작성되어 있는 곳에 CAD라고 하는 곳에 있는 뭐 어떤 파일이 CAD 파일이 없나 봐요. 그 파일을 누르면 그 파일의 속성 값을 이제 보여주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랑 똑같은 값을 보여줘요. 요거는 내가 직접 폴더를 여는 거, 이거는 화면에 열려있는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쓰시면은 어떤 작업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내가 직접 찾아서 폴더에서 찾아서 프로젝트 끝난 파일에 들어있는 여기에 있는 설정들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쓸 수 있습니다. 내 거에다가 가져와서 집어넣고 쓰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쪽에 이건 보여드리려고 열어놓은 건데 제네릭 뭐저쩌고 돼 있는 요 파일에 있는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타이틀 블럭이라는 레이어를, 이것만은 아니고 나머지 많이 있겠죠. 요거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이 설정을 여기 드로잉 2라고 하는 제가 만든 파일 안으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제네릭 2를 누르면 얘가 가지고 있는 레이어, 치수 스타일, 그 다음에 라인 타입, 요거는 뭐 센터 라인, 히든 라인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문자 스타일도 가져올 수 있고 리더 스타일도 가져올 수 있고
블럭이라고 해서 그룹으로 묶어놓는 파일이 있는데 라이브러리들이에요. 걔네들도 가져와서 쓸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레이어를 누르면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레이어가 보여져요. 이 파일을 그냥 이쪽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지금 타이틀 블럭이라는 레이어가 없는데 여기서 만든 요거가 쓰고 싶다 다음에 그럼 끌어다 넣으시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템플릿 파일도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뭐 내가 설정을 미리 못 만들었으면은 직전에 끝난 프로젝트나 이전에 있던 파일에 있는 괜찮은 설정들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게 가능하세요. 얘만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딤 스타일도 가져올 수 있죠. 근데 뭐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문자 스타일도 텍스트 스타일도 뭐 만들어진 거 있으면은 끌고 와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잘 만들어졌던 파일이 있으면 거기 있는 설정들을 가져와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고 가져다 놓고 다시 템플릿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되게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작업할 때 템플릿이 잘 돼 있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 템플릿을 뭐 매번 내가 설정을 다 새로 만들어서 하기는 또 불편해요. 그렇다 보니까 프로젝트 하다 보면 하나씩 둘씩 늘거든요. 그럼 걔네들을 템플릿에 끌어다 놓고 잘 저장해 놨다가 다음번에 할 때는 그 설정이 통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템플릿을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쓸 때 이 디자인 센터를 활용하시면 좋으세요. 저희가 이제 템플릿에 저장되는 모든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키보드 F1번을 눌러서 이쪽에다가 템플릿 검색하면 템플릿 작업이나 템플릿 뭐 정보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 안에 어떤 애들을 저장할 수 있는지 내용들이 쭉 나와요. 템플릿을 검색해서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애들이 뭐뭐뭐뭐가 있다, 어떤 설정이 저장이 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내가 좀 잘 쓰게 되면 나만의 스타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쓰실 거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열어서 뭐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멘전이라고 해서 여기를 좀 했었는데 딤 눌러서 대부분의 치수를 쓰실 수 있고요. 상황이 안 되면 여기서 가끔 쓰는 애들은 눌러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모를 하나 그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치수를 좀 하나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쓰고 하나만 써주시고 딤 스타일에 들어가시면 딤 스타일 이렇게 저처럼 측면으로 보이게 해놓으시면 좋으세요. 스타일 상자 옆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놓고 들어가셔서 지금 여기 써진 거는 기본 치수 2.8이라고 하는 스타일로 쓴 건데 이쪽에 보면은 이제 new라고 하는 건 새로 만드는 거고 modify가 수정입니다. 수정. 그래서 수정을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각각의 상태에 맞는 설정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라인에 있는 탭에서는 이쪽에 있는 보조선, 치수 보조선, 이쪽에 있는 치수선, 디멘전 라인, 익스텐션 라인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라인 탭에 있고요. 이 탭에서는 다 궁금하시겠지만 선의 종류예요, 이거. 근데 이거 전부 레이어를 따라가는 게 좋거든요. 색상도 그냥 레이어 따라가게 하고 선의 종류도 레이어 설정대로 가고 선의 굵기도 레이어 설정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막 다 외우셔야 되는 값은 아닙니다. 일부러 막 바꿀 일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여기서 좀 알아두시는 거는 익스텐드 비욘드 틱스라고 되어 있는 이 값하고 이 값이었죠. 이 두 개가 여기 값이었습니다. 여기. 근데 저기 값은 너무 길어도 안 되고요. 너무 짧아도 이상해요. 제도할 때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서 적당한 길이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값은 알아두자였습니다. 한 3 정도로 바꿔볼게요. 3 정도로 바꾸고 OK 누르면은 클로즈 누르면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크면 이제 문제는 다음 치수를 쓸 때
다음 치수를 쓸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너무 길면. 이렇게 해놔버리면 여기가 너무 길면 요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적당한 길이까지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걸 막 너무 길게 해놓으면 이렇게 걸리적거려서 다음 치수 값이 잘 안 읽어져요. 그래서 기본 설정 값인 1mm 전후가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값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은 솔직히 다 괜찮아요. 다 괜찮고, offset from origin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은 물체의 끝점을 저희가 찍어서 치수를 썼거든요. 요 사이가 떨어진 값이에요. 이 값이 뭐 만약에 0.1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인식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어디가 치수고 어디가 문자인지가 잘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저기 값은 꼭 기억하셨다가 웬만하면 꼭 좀 띄워 주십시오. 최소한 문자 높이 값 정도, 문자 높이 값 정도라도 여기가 떨어져 있어야 인식이 잘 됩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이게 무슨 형상인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이런 곳을 쓰실 때 적어도 치수 설정에서 좀 알아두면 좋은 값 중에 하나가 offset from origin 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띄워 주십시오. 최소한 문자 높이 정도. 그래서 3mm 정도 하시면은 문자 높이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연장선 1mm 정도로 다시 줄여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물체가 좀 떨어져 있어야,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인식이 치수하고 물체하고 구분되면서 좀 잘 보여져요. 그래서 저 값은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여기서는 뭐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많이 쓸만한 옵션은 없습니다. 많이 쓸만한 옵션은 없으니까 뭐 넘어가셔도 괜찮고요. 뒤쪽에 가서 나머지 이런 옵션이 뭔지, 뭐 이게 뭔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체크해 보시면 뭔지 바로 아세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한쪽씩 없어지는 거예요. 선이 없어진다, 보조선이 없어진다, 뭐 이런 건데 저렇게 쓸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잘 안 쓰는 옵션입니다. 심볼에서는 모양을, 화살표들의 모양을 고를 수 있는데 아무거나 쓰지는 않겠죠. 아무거나 쓰지는 않고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이제 뭐 회사에서 쓰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 스타일에 맞춰서 쓰시는데 대부분은 점을 쓰거나 화살표를 쓰거나 아니면은 짝대기 정도를 쓰죠.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씁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얘가 좀 불리해요. 영역이 좁을 때. 만약에 저거의 선택도 내가 할 수 있다면 영역이 좁을 때 이렇게 공간이 좁으면 이게 연속되게 좁은 공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 사이에 화살표를 그리면 당연히 이게 안 보여요. 그려도 안 보이고 안 그려도 안 보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치수인지가 안 보이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화살표가 아니라 같은 선으로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동그라미다 그럼 보여져요. 이렇게 얘가 좀 크다라고 해도 보여집니다. 대충 어딘지 모양으로 보여져요. 요 위에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쟤도 좀 잘 보이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짝대기가 이제 가장 좁은 영역에 쓰기 가장 좋아요. 그래서 건축이나 실내 건축에서 저 짝대기 화살표를 좀 쓰는 이유가 건축물이 크다 보니까 뭐 몇 미터, 수십 미터 이런 건물 크기에 100mm 이런 걸 나타내면은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좁거든요. 이제 그럴 때 값을 나타낼 수 없으니까 점을 찍으면 안 보이고 화살표는 뭐 삐져나가고 이러니까 건축이나 실내 건축에서는 저 짝대기를 좀 많이 씁니다. 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도 점 또는 짝대기 정도를 쓰고요. 화살표 쓰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쓰신다면. 여기에서는 별거 없습니다. 요거 크기, 그리고 여기 있는 화살표 크기는 실제 점의 지름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값의 크기인데 뭐 기준값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3mm 정도를 넣고 좀 크다 그럼 줄이시면 돼요.
좀 작다 그러면 키워서 쓰시고, 이거는 이제 눈으로 보면서, 요거는 그냥 도트 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커서 이거는 뭐 이렇게 확 줄여서 쓰시면은 적당한 크기로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 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 보시고 쓰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도트 스몰 요거 정도로 쓰시면 무난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쪽에서는 알아두시면 좋은 값은 뭐 폰트를 지정한다, 문자 크기를 지정한다인데, 여기에서 그 문자 설정에 보면은 이쪽에 요거 많이들 물어보세요. 여기다가 3mm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쪽에서 값을 못 바꿔요. 그래서 웬만하면 문자 설정을 만들 때 여기 값을 넣고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넣고 쓰는 게 유리하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만약에 값을 넣으셨으면 여기서는 못 바꿔요. 못 바꾸니까 필요한 높이 값을 다시 만들어서 그 높이 값이 지정된 애로 여기서 쓰시면 됩니다. 요거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 값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텍스트 플레이스먼트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이 얘기입니다. 문자를 치수선의 위쪽에 놓을 것인가, 아니면 가운데에 놓을 것인가, 아래쪽에 놓을 것인가, 또는 치수선이 있을 때 이 문자를 가운데 놓을 것인가, 왼쪽에 놓을 것인가, 오른쪽에 놓을 것인가 인데, 어쨌든 한국은 이 설정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설정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에서 치수선 위쪽으로 써요. 요 미리 보기를 한번 보세요. 미리 보기 보면서 바꿔보면 아웃사이드나 이런 데를 안 씁니다. 여기에 빌로우 같은 거 안 써요. 아래쪽에다 쓴다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뭐 센터 안 쓰죠. 이렇게 쓰는 치수도 한국에서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보브라는 값으로 놓고 써요. 그 기본 설정이 어보브니까 그냥 기본 설정 쓴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문자 위치 여기도 보면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문자 얘네들 이렇게 안 쓰잖아요. 한쪽으로 가운데 쓰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그냥 이거 센터 그 기본 설정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값인데, 이 문자의 여기 값이 요 사이, 요 아래에서 떨어져 있는 이 사이 거리 값을 조정하는 건데, 가끔 가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내려주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공간이 진짜 좁을 때. 그래서 그럴 때 좀 알고 계시라고 추가로 좀 전달해 드렸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얘 쓰시면 돼요. 왜냐면 이 스타일 안 쓰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스타일이 비슷해요. 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냥 이 보조선 여기 부분을 꺾어주냐 아니면 그냥 펴서 쓰느냐 그것만 다르고요. 치수 쓸 때 반지름 치수할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길게 요걸 이렇게 쓸 것이냐 이렇게 꺾어서 쓰는 스타일을 기본으로 쓸 것이냐 그것만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땐 꺾어 쓰셔야 되고요. 상황에 따라 어떨 땐 펴서 쓰셔야 돼요. 같은 도면 내에서도. 그래서 저거는 여기서 설정을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수동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가운데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하세요. 요 위에 있는 건 안 씁니다. 이렇게 쓰는 거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씁시다라는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쓰는 건 아니니까 요 위에 거만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 이 가운데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값으로 고쳐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 핏에서는 핏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뭐 읽어보시면은 만약에 사이 간격이 좁을 때 뭔가를 옮겨야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겠죠. 이 사이 간격이 좁아서 여기에 화살표도 넣어야 되고 화살표도 넣어줘야 되고 문자도 써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뭐를 기준으로 옮길래 뭐 화살표를 남기고 문자를 옮기든 뭐를 가운데 문자는 냅두고 뭘 하든 그런 설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게 냅둬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수동 조정해야 돼요. 컴퓨터가 조정해 준다고 해서 완벽하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눈으로 보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고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옵션은 얘거나 얘입니다. 네. 요 두 가지 옵션 중에 거의 대부분 많이들 추천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추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는 만약에 문자를 옮길 일이 있어서 사이가 좁은 영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에서 뭐 화살표를 고쳐서 쓰고 문자를 옮겨서 쓴다라고 하면 그 옮기는 문자를 어떻게 할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뭐 그냥 문자만 옮긴다. 보조선이랑 같이 문자를 옮기는데 옆으로 옮긴다. 아니면 위로 옮겨서 이렇게 쓴다. 뭐 이런 설정이에요. 근데 얘도 당연히 손으로 조정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뭘 쓰셔도 똑같아요.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 어쨌든 핏에서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값이 이 값입니다. 이 값은 여기서 했던 모든 설정, 이 앞에서 했던 모든 설정을 20배씩 확대해달라 라는 뜻이에요. 10배 확대해줘, 100배 확대해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할 때 보면 도면을 축소해서 뽑잖아요. 100분의 1, 50분의 1, 200분의 1 이렇게 축소를 해서 뽑거든요. 그러면은 3mm로 설정한 문자를, 안 그래도 작은 문자를 출력할 때 200배를 더 줄이면 당연히 안 보이죠. 0. 몇 mm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도면을 출력할 때 만약에 내가 100분의 1로 출력을 한다면 이 여기의 값은 100이 됩니다. 100을 넣으시면 여기서 설정했던 값대로 출력되는 거죠. 여기서 문자 높이를 3mm로 설정을 하셨다면 출력할 때 100배를 줄여서 출력하실 거라면 화면에 쓰실 때 100배를 확대해서 쓰신 다음에 출력할 때 100배를 줄이면 3mm가 되겠죠. 그러니까 설정해서 3mm로 했는데 도면에 화면에다가 100배 확대해서 300mm로 써지게 했 다음에 100배를 축소해서 출력하는 거니까 종이에 딱 3mm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정확한 높이로 출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은 반대로 이런 얘기가 돼요. 만약에 저희가 150분의 1 축척으로 출력을 한다면 그때 출력됐을 때 종이의 문자 높이가 3mm로 출력돼야 된다면 여기는 얼마를 넣어야 되는가예요. 계산이 쉽지가 않아요. 물론 곱하기 하면 돼. 150 곱하기 3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자 높이를 2.8mm로 출력하고 싶다면 암산마저 힘들어집니다. 2.8 곱하기 150을 한 거만큼 값을 넣어줘야 돼요. 뭐 문자 높이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얘만 그런 게 아니죠. 여기 값도 전부 다 150배 확대한 값을 다 넣어주셔야겠죠. 여기에 있는 값도 전부 다 150배 확대한 값을 넣어주셔야만 그 크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 치수 설정하는 곳에 넣는 이 값들은 전부 다 출력됐을 때 1mm, 출력됐을 때 종이에 3mm로 출력되게 해줘라는 설정으로 보셔야 돼요. 값도 그렇게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그리고 핏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축척 값을 넣어주시면 정확하게 모든 도면에 같은 크기로 출력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은 어떤 도면은 100분의 1, 그 뒤에 도면은 뭐 80분의 1, 그 뒤에 도면은 200분의 1 이렇게 생겨 있다면 매번 이 설정을 매번 바꿔줘야 돼요. 200분의 1에 맞는 세팅 한 번, 80분의 1에 맞는 세팅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럼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출력되는 크기로 한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의 템플릿에 크기별로 쭉 만들어 놓고 쓰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거 맞춰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었고요.